신분을 숨기고 찾아간 그날, 나는 딸의 남자에게 짓밟혔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국내 중견 물류회사를 일군 사람이다. 30년 넘게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물류센터를 둔 회사의 회장이 되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렸다. 그래서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후회하지 않는다. 바로 외동딸 수진이를 건강하게, 바르게 키운 것이다. 수진이는 올해 31살이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 내 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모습이 내가 젊은 시절 꿈꾸던 강인함을 닮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수진이가 전화를 했다. 아빠, 저 곧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물론 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건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남자에 대해 내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민준이요. 김민준. 아빠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분명 몇 번 이야기는 들었다. 33, IT 스타트업에 다닌다. 성실하다, 자상하다.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다. 30년 넘게 사람을 보면서 일해왔다.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수진아, 그럼 아빠가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 아빠가 만나러 오시면 민준이가 너무 긴장할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예비 신랑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정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신분을 숨기고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기로 한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우리 회사 택배기사들이 입는 유니폼을 하나 준비했다. 파란색 작업복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거울을 보니 그냥 평범한 택배기사 아저씨였다.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괜찮아.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사람, 주소 좀 알아봐. 주소를 받아든 나는 곧바로 그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크지 않은 건물이었지만 위치로 보아 월세가 꽤 나갈 것 같았다. 문제는 들어가는 방법이었다. 고민 끝에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아빠가 오늘 그쪽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민준이 집에 물건 좀 맡겨둘 수 있을까? 아, 네.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순진한 딸은 아무 의심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집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니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전형적인 1인 가구 남성의 집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에는 큰 TV와 게임기가 놓여 있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그 집의 분위기를 느껴보았다. 사람의 생활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한 남자가 휴대폰을 보며 들어왔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모습. 수진이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그 남자, 김민준이 맞았다. 나는 재빨리 택배 상자를 들고 일어섰다. 아, 택배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첫 반응이 이상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눈을 찌푸렸다. 뭐야?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택배 배송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확인은 무슨 그냥 놓고 가면 되잖아요. 왜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말투가 굉장히 날카로웠다.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붙였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고가 물품이라 직접 확인받으려고 기다렸습니다. 에이, 그런 거 누가 시켰어요? 그냥 놓고 가면 되는데. 아, 진짜.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나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나는 조용히 그의 반응을 지켜봤다. 첫 인상은 좋지 않네. 하지만 사람을 한 번 본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쩌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나는 택배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그럼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네네, 빨리 나가세요.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듯 말하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뜨끔했다. 하지만 참았다. 수진이가 사랑한 사람이니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택배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진짜.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이 내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다. 건물을 나와 차에 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아직 판단하긴 이르지. 한 번 더 봐야 해.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CHAPTER2 예비 사위의 첫 번째 민낯. 사흘 뒤 나는 다시 같은 복장을 하고 그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택배 상자도 들고 가지 않았다. 그냥 복도에서 그의 일상을 몇 분이라도 지켜보고 싶었다. 마침 그날은 그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환기를 시키려고 그랬는지 깜빡한 건지 모르겠다. 덕분에 안에서 나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다. 나는 복도 구석에 서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다. 야, 너 수진이 알지? 우리 여자친구. 응, 그냥 괜찮아. 집안이 좀 되더라고.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집안이 좀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수진이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집안을 보고 만난다는 말인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이었다. 결혼하면 회사 좀 꿀 빨아야지. 장인어른이 물류회사 한다던데 나도 거기서 임원 한번 해봐야지. 에이, 장인 될 사람? 그냥 늙은이 하나 있다더라. 내가 잘 컨트롤하면 되겠지. 수진이는 착하니까 내 말 잘 들을 거야. 걱정 마. 웃으며 하는 그 말들이 내 귀에는 칼날처럼 꽂혔다. 손이 떨렸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진정해. 아직 확인할 게 더 있어. 나는 조용히 복도를 벗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차에 타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김민준이라는 사람 신상 조회 좀 해봐. 자세하게.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라도? 그냥 확인 좀 하려고. 최대한 빨리 부탁해. 2시간 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말해봐. 김민준 씨 3년 전에 신용 불량 기록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년 전에는 지인들한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제대로 돌려주지 못해서 민사소송까지 갔습니다. 합의는 했지만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더 있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도 사실 정규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계약직이고 수입도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말해봐요. 최근 들어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이 급증했습니다. 아마도 따님과 만나면서 과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딸이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그 남자의 연기에 속은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남자는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믿기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났다. 하지만 나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수진이한테 말하려면 확실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CHAPTER3 반복되는 무례함과 경고. 그 다음 날
나는 또 택배기사 복장을 하고 그의 집 근처로 갔다. 이번에는 정말 택배 상자를 들고 갔다. 우리 회사 물류센터에서 임의로 하나 가져온 것이다. 오후 2시쯤이었다. 나는 그 집 앞 복도에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김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또 인상을 찌푸렸다. 아, 또 아저씨네. 택배입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요. 사인 좀 받아야 해서요. 에이, 귀찮게. 그는 짜증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여기 사인 좀. 알았어요. 빨리빨리 좀 해요. 그가 대충 사인을 하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또 친구인 모양이었다. 나 지금 집이야. 아니, 택배 아저씨가 와서 좀 귀찮아.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늙은 사람들이 일 처리가 느려서 미치겠어. 시급이 아깝다니까.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인가? 하지만 나는 참았다. 조용히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 내려와 차에 타려는데 비서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말해봐. 김민준 씨, 전 여자친구가 3명 있었는데 모두 헤어진 이유가 금전 문제였습니다. 빌린 돈을 안 갚거나 카드를 대신 긁게 했거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도 3천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님, 결혼은 다시 생각하시는 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이런 사람한테 내 딸을 보낼 수는 없어. 절대 안 돼. 하지만 수진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말로만 하면 딸이 믿을까? 아니다. 확실한 결정타가 필요하다. 딸이 직접 봐야 한다.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CHAPTER4 폭발적 충돌의 순간. 그 다음 날 나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도 택배기사 복장이었다. 택배 상자도 들고 갔다. 오후 4시쯤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택배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다. 김민준이 환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뭐예요? 택배입니다. 여기 사인 좀. 어제 시킨 택배 왜 안 왔어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저는 오늘 처음. 똑바로 일 좀 해요. 이래서 택배기사들이 욕먹는 거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내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순간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발로 내 다리를 밀어냈다. 늙은 것들이 뭐라고 설치고 다녀. 제대로 일이나 해. 쿵. 나는 그대로 복도 바닥에 넘어졌다. 등과 허리에 강한 충격이 왔다. 70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대우받은 적은 처음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를 올려다봤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 화를 냈다. 빨리 일어나요. 여기 복도에 왜 누워 있어요? 민폐잖아. 노인네가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 순간이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수진이가 서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아마 깜짝 방문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딸의 표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수진아. 김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지금 뭐 한 거야? 아니, 이게 택배기사가. 택배기사? 택배기사면 어때? 사람한테 손찌검을 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며 택배 모자를 벗었다. 수진아. 아빠? 딸의 눈이 커졌다. 김민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장인어른?
그제야 그는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었다. 아빠, 왜 여기 이런 모습으로?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런데 수진아, 네가 직접 봤잖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김민주는 급히 말했다.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을 끊었다. 사람의 본성은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거야. 내가 나를 택배기사로 봤을 때 그게 내 진짜 모습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CHAPTER로 드러난 진실과 사이다 반전. 수진이가 앞으로 나섰다. 민준아. 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진아,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됐어. 수진이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나 다 봤어. 네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택배기사 아저씨한테 손 찍어마고 발로 차고. 아니, 그게. 그리고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한테 그런 짓을 했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김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사실 아빠가 며칠 동안 이 사람을 지켜봤어. 뭐? 이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도 들었어. 김민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수진이 집안이 좀 되니까 만난다. 결혼하면 회사 꿀 빨아야지. 장인은 그냥 늙은이니까 내가 컨트롤하면 된다. 이런 말한 거 기억나? 순간 수진이가 뒤로 비틀거렸다. 민준아, 그게 사실이야? 아니, 수진아, 그건 농담이었어. 친구들한테 그냥. 농담?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농담이야? 우리 아빠를 늙은이라고 부르는 게 농담이야? 수진아.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집안 돈이 목적이었어?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신용 불량 기록도 있더구나. 투자 사기도 있었고, 전 여자친구들한테도 돈 문제로 헤어졌고, 지금도 대출이 3천만 원이나 있고, 다 사실이지? 김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바닥에 던졌다. 너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못해. 수진아, 제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발 한 번만. 꺼지라고. 수진이가 소리쳤다. 김민주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복도에는 나와 수진이만 남았다. 아빠. 수진이가 내 품에 안겼다.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어. 아빠도 그래서 직접 확인한 거야. 근데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너는 아빠의 전부야. 그런 네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걸 아빠가 어떻게 보고만 있겠니?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런 딸을 꼭 안아주었다. CHAPTER 6 결말 마지막 교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아빠, 제가 철없어서 그런 사람한테 속았어요. 아니야.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눈이 멀 수 있는 거야. 나는 핸들을 잡은 채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제대로 봤잖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네. 근데 아빠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야 해요? 또 이렇게 속으면 어떡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수진아, 사람은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 인품이 드러나는 거야. 말투요? 그래.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여. 아, 민준이는 택배기사를 무시했지. 자기보다 나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한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 처음에는 잘해줄지 몰라도 결국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맞아요, 아빠. 내 하나뿐인 딸 수진이의 앞날에 행복만 있기를 바라며.